안녕하십니까. 뉴욕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. 최근에 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최근 몇 년 사이에. 물론 뭐 집값만 오른 건 아니고 렌트도 같이 많이 올랐는데,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중간 소득,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는 이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. 또 뭐 어제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인들 중에, 한인 가구 중에 자기 가구 소득의 반 이상을 렌트로 내는 사람들이 또 30%에 달한다는 이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은 뭐 좀 걱정이 덜 하겠지만,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집값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오를 거냐,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, 집값이 좀 내리길 기다렸다 사야 되느냐, 이렇게 뭐 관심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전망은 굉장히 엇갈리고, 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주택 시장이 계속 활기를 띨 거고, 집값도 좀 오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. 꼭 뭐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집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느냐를 한번 봐야, 또 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대충 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,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.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,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, 그 반대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있질 않다는 얘기입니다.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겠죠. 그럼 수요는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, 갑자기. 뭐 피부로 느끼기에는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느냐 라는 건데요. 첫 번째 이유로는 사실 그 렌트가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는 걸 꼽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내 소득 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나으냐, 뭐 렌트로 사는 게 이득이냐, 경제적으로. 왜냐하면 집을 사게 되면 뭐 안 내던 부동산 세도 내야 되고, 뭐 여러 가지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손해 꼭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, 지금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렌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집을 사면, 뭐 모기지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, 뭐 원금이 어차피 에퀴티로 쌓이니 그게 나중엔 내 돈이 되겠지만, 어쨌든 뭐 이자나 또 세금으로 내는 부분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또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굳이 이 없어지는 렌트에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어떤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렌트가 비싼 게 사실은 집을 많이 사려고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를 얻게 되면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, 특히 초반기에는 내가 내는 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이상이 원금 까이는 것보다는 이자를 나가는 게 더 많은데, 지금은 다행히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. 사상 유례 없이 낮습니다. 지금 뭐 30년 고정 모기지 같은 경우에 보자면 이자율이 최근에 약간 오르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4%가 되질 않습니다. 대부분의 지역에서.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신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국 평균이 4%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 경험이기 때문에,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집값이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 이자율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낮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, 이자율 쌀 때 사놓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서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사자. 이자율은 당장 물론 뭐 이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, 당장 지금 다음 달 열리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, 그 연준의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요. 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아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지금 거의 100% 확률을 예측하고 있는데,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, 지금 뭐 국채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도 결국 그 국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기지도 이자율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. 이거는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건 오르는 게 확실하니까 대부분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, 특히나 이제
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자율이 물가나 이자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달리 이제 그 한동안 없어졌던 로우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들,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20%를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80%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데, 뭐 처음 특히나 집을 사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방 주택청이라든가 또는 뭐 페니메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연방 기관들 또는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뭐 3.5%, 뭐 3%, 심지어 뭐 1% 이런 어떤 그것만큼만 내면 나머지는 다 융자를 해준다라는 어떤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. 뭐 과거에도 이제 이런 게 잠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.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은행 자체에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심사 자체는 좀 깐깐하게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의 어떤 신용도나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, DTI 이거는 꼼꼼하게 따져서 승인을 내주고 있어서 과거처럼 쉽게 융자를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지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는 어쨌든 이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텐데요. 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최근 올 들어가지고 앞서 한 2분기 동안은 조금 공급이 딸렸습니다. 굉장히 사실 매물이 없었습니다.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뭐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그 10월달 같은 경우에 연율 기준으로 주택 신규 착공이 132만 채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경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지난달에 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한 이 착공 건수가 9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9월 달에 비해서 25.5%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34년 만에 그 늘어난 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.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공급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적체된 이 공급 부정 현상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가격이 뭐 당장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.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 주택 시장, 뭐 특히 집값을 비롯해서 어떤 주택 시장이든 뭐 주택 시장은 결국 미국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,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이 자체가 잘 된다면 주택 시장도 화강을 띨 거고, 왜냐하면 사람도 소득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가격은 올라갈 것인데,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. 지금 뭐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정도까지 불확실하긴 한데, 여러 가지 뭐 좀 투자도 하겠다, 뭐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, 돈을 뭐 지출하겠다 해서 물가는 오를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,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경제 성장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막상 실현돼 봐야 아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한 그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한 1, 2년은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불황에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,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은 안 되고, 물가는 오르는데 뭐 그러니까 소비도 안 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이상한 기현상이라고 하죠.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뭐 쉽게 요약을 하자면 전망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택 시장이 밝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고들 합니다.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이.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또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,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 형편에 어떤 게 더 맞느냐, 내 상황에 그거를 차라리 잘 따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